가장 중요한 원칙 8. 주기의 주의에 기울여라. 메모의 제목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투자에는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것이 별로 없다. 가치는 증발할 수 있고 판단은 틀릴 수 있으며 상황도 변할 수 있고 확실한 것도 실패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것들이 주기를 따른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원칙이 수익과 손실을 가져오는 가장 큰 기회들은 다른 이달이 원칙 1을 망각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주기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스스로 전환하는 것은 추세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공은 그 자체로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실패는 그 자체로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거듭할 것이다. 주기를 무시하고 추세를 추종하는 것은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다. 다음에 주기의 중단을 전제로 한 거래를 제안받으면 그것은 백전백패의 지는 게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주기는 반복됩니다. 한없는 성공도 드물고 끝없는 실패도 드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9. 투자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라. 양극단이 오가는 규칙적인 움직임은 투자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시장 상황이 좋고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신중함 따위는 잊고 매입을 서두른다. 그러다 혼란의 시기가 도래하여 자산의 저가 매입 대상이 되면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를 잃고 매각을 서두른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1단계. 소수의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2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제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3단계. 모두가 상황이 계속해서 호전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때. 시장에는 시장만의 심리가 존재하고 투자자 심리 변화, 펀더멘탈의 변화가 아니라 투자자 심리 변화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평가 매개 변수의 변화는 주가 변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런 심리 또는 시계추처럼 움직인다. 모든 일에는 주기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수익이 계속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다음의 격언을 좋아한다. 현자가 시작한 일을 바보가 마지막에 뛰어들어 마무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강세장의 후반기에 사람들은 호황이 끝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기꺼이 주가에 지불한다는 것이다. 약세장의 3단계는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1단계. 소수의 신중한 투자자들이 강세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언제나 장밋빛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2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할 때. 3단계. 모든 사람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할 때. 불황은 호황의 소산이기에 불황의 원인은 반락, 오르던 시세 갑자기 떨어짐, 반등의 반대요. 반락이 시작된 특정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전의 호황으로 인한 과열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정확하다고 나는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은 그 중에 하나다. 극단적인 시장의 움직임에는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계추가 반쪽 방향으로 영원히 움직일 것이라고 또는 그 끝에서 계속 머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다.
반면 시계추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 10. 부정적 영향과 맞서라. 많은 이들이 분석을 통해 비슷한 인지적 결론에 도달할 테지만 저마다 심리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온 결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결과는 매우 차이가 난다. 가장 큰 투자 실수는 정보나 분석적인 요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에서 나온다. 투자 프로세스에는 상당한 불신이 필요하다. 충분히 의심하지 않으면 투자 손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에 대한 사업 분석을 계속한 끝에 나는 두 문장으로 그 원인을 요약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좋았다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이다. 그러고 보면 코로나 금융 장세 또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22년도에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키면서 폭락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면서 모든 이들이 흥분할 때 똑같이 흥분하고 주가가 계속 갈 거라고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2차적인 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흥분할 때는 일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손실을 조금씩 회피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1억 우리나라 돈 1억 5,500만 원, 한 7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이 언론이 다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일부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할 것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면에 신중한 투자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자산에 부지런히 투자하여 호황에는 확실한 수익을 내고 불황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손실을 적게 낼 수 있다. 이들은 가장 위험한 행동에 동참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자신이 자아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아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투자 공식이지만 단기간에는 자아에 큰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겸손, 신중함, 리스크 제어를 강조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그리 흥미로운 일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포기로 시장 주기 후반부에 자주 나타나는 투자자 행동이다. 투자자들은 될 수 있는 한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지만 경제적, 심리적 압박감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포기하고 시류에 편성한다. 테크즈는 그럴 만한 계기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가가 너무 올랐으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다. 2000년 1월 메모에 쓴 것으로 IT 버블에 관한 것인가 봅니다. 주기, 시계추, 사이클, 하워드 막스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강조하는 단어들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공포가 과해지면 투자자들은 매도를 피해야 한다. 즉 가급적이면 매수를 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거품은 스스로 발생할 수 있고 꼭 폭락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닌 반면 폭락은 언제나 거품 뒤에 온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일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심리적 충동에 대해 투자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어리석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영향들에 자신은 면역력이 있다고 믿는 투자자들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경우다.
찰리 벙거가 말했듯이 원래 쉬운 것이 아니다. 내재 가치에 대해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가치와 멀어질 때 해야 하는 행동을 고수한다. 과거의 주기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장이 과열되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장이 극단적인 상황일 때 투자 프로세스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심리를 철저하게 이해한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상황은 말 그대로 대체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한다. 잘못 평가되고 있던 시장이 더욱 잘못 평가되는 동안 언제나 그렇듯 기꺼이 잘못된 것을 보려는 마음을 갖는다. 같은 마음인 친구들과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주고받는다. 위에 열거한 방법들이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적어도 싸울 기회를 줄 수 있다.